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강원 지역의 주민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희생자 가운데 지역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김진태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은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집회와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오늘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9차 정권 퇴진 집회에 앞서 무안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DB도 오늘 창원에서 진행된 창원 LG와의 경기 시작 전에 선수단과 관중 모두가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희생자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허영 의원도 민주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당국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한때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태백시. 하지만 안전 관련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태백시 황지동에 세워진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입니다. 이곳엔 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산업전사 4천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 일대 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425억 원을 들여 탄광 역사 문화 체험관과 추모 공원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2년 전엔 추모 기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이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이 일대를 성역화하는 공사는 현재 상태라면 2026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백 지역 관련 단체들은 추모 공간을 만들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모 행사일이 지역별, 단체별로 나눠져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주도의 광부의 날 지정을 우선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 통계상으로는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몇만 명 된다 보거든요. 5.18이나 제주 4.3처럼 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지내주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영향을 기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매년 10월 합동 위령제를 올리는 단체는 기존 위령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강 지역 시군마다 지어놓은 유사한 관광지처럼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식견이 있는 그런 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 이거 하고 다시 또 뭐 잘못됐다고 해서 몇 년 지난 뒤에 다시 또 이거 아니다 다시 고치자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광부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 첫 삽을 뜨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원주의 강원도 최초로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가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타 지역을 찾아야 했던 영서 남부권 응시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OMR 카드를 작성하던 시험장 풍경은 이제 옛말입니다. 모의 시연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필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킹이 되고 제한 시간 안에 수정해 제출하면 끝. 채점도 신속해 합격, 불합격 여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의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안에 구축된 국가자격시험센터는 8개 컴퓨터 기반 시험실과 다목적 시험실 2개 등 10개 시험실, 시험 본부실 등을 갖췄습니다. 하루에 최대 900여 명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능사 시험은 1년에 4번, 기사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치러집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산업인력공단 지사가 있는 춘천과 강릉은 응시기간 안에 평일과 주말 모두 시험이 치러졌지만 원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적정한 시설을 갖춘 곳을 찾다 보니 주로 대학교 강의실 등을 임차해 시험장으로 썼는데 주말에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서지역 국가자격증 전체 응시자의 절반 가까운 46.2%가 원주 지역 응시자인데도 춘천 또는 아예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했던 겁니다. 일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사업들, 공동훈련센터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같이 녹여서 자격검정 시험하고 같이 가게 할 것이고 산업인력공단은 2026년까지 모든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을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율은 벌써 90%를 넘겼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에서도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응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증에 도전하고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외제차 서비스 센터의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 외벽과 울타리 등에 불이 타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새벽 0시 35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주민 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밖에 양양과 강릉에서 산불이 나는 등 주말 동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주공항이 시설 관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은 국제노선 없이 현재 원주, 제주 노선만 하루 2편 왕복 운행되고 있으며 사고 여파 없이 운항 스케줄대로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